예, 안녕하십니까. 이 태블릿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디어치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해외 언론하고의 이 접촉이죠. 국내 언론은 다 탄핵의 공범들이어서 여의치가 않다. 물론 계속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자들의 생각과 경영진 생각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기자들도 좀 겁을 먹는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물론 뭐 11월 달 정도는 터질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거의 전사적으로 해외 언론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해외 언론들과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뭐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하고 제휴 관계가 돼 있던 월간, 일본의 월간 하나다에다가 제가 이 태블릿 조작을 근거로 일본 보수는 윤석열을 버려라, 이런 칼럼이 게재되면서 아마 일본의 보수 지식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지난번 상케이 보도 이후에 일본 보수에서도 야, 윤석열처럼 일본에게 잘 갖다 바치는 놈을 왜 일본의 보수가 저놈을 쳐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논란을 잠재우는 칼럼을 지금 기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외 쪽을 준비를 하고, 솔직히 국내 언론은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나 어차피 너희들 윤석열 끌어낸 다음에 한국 언론들 다 죽을 준비해라. 지금 이동관이가 YTN을 건설사에 팔아넘기고 KBS 어쩌고 하는데, 정말 나중에 변희재식 한국 언론 개혁 들어가면요, MBC고 KBS고 한겨레고 입도 못 열 겁니다. 그냥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한 칸에 죽어 나갈 거예요. 왜? 국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사기를 친 거를 감추는 이런 언론사들을 왜 놔둬야 됩니까? 쓸어버려야죠, 그냥. 저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언론에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저것들 다 쓸어버려도 미디어치 하나랑 몇 가지 전문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언론사가 쪽수가 많다고 경쟁을 해서 좋은 언론사가 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국민들에게 민폐 끼치고 돈 뜯어내고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언론 통폐합인데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 광고를 끊어버리면서 그 방식으로 정리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이 태블릿 PC 문제가 해결되느냐? 저는 보수에서 이 탄핵무효를 외쳤다가 변절한 보수 진영에서 결국 윤석열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하는 시점에 이걸 들 거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보수의 변절 개돼지들이 아닌 탄핵의 주범인 이준석이 먼저 이슈를 시켰어요. 물론 이 친구답게 제가 이준석이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가 언어가 불명확한 거 보면, 일반적으로 촛불이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변희재란 농객을 인정하는 거는 언어가 단순하거든요. 간단하게 딱딱딱 쳐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하나의 방송의 장점인데, 이준석은 막 그냥 언어를 복잡하게 써가지고, 특히나 중요한 문제 가면 갈수록 언어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온갖 연막 치고 함정 파고, 내가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누가 봐도 태블릿 얘기를 하는데 태블릿에 태자도 꺼내지 않고 그렇게 암시를 하고, 마치 막 80대 그 막 노인 정치 하듯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이준석은 이거 안 고치면 앞으로 한 뭐 몇 년 못 가서 그냥 조로해버립니다. 지금 박근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왜 퇴출당하는 거냐? 언어가 불분명해서 퇴출당하는 거거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의 덕목은 쉽고 간단한 언어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인데, 저렇게 젊은 애가 벌써부터 막 이상한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뭐냐? 이준석이 태블릿 문제를 건드렸고, 핵심은 윤석열과 한동훈 집단이 태블릿 조작 주범이라고 외치고 있는 변희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취도 못 취한다. 이준석 자기는 그렇게 괴롭히는데 윤석열 한동훈은 변희재한테는 꼼짝 못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죠. 그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준석이는 언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막 추측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뭐 대충 뭐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난 가급적 그냥 탁탁 얘기했으면 좋겠어, 다음번이라도. 자, 그냥 우리가 워딩 그대로만 봅시다. 워딩 그대로만. 이게 장윤선의 이 유튜브, 장윤선의 유튜브에서 했던 말인데, 제가 이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장윤선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종편에 나가서 그 어용 농객들하고 낄낄거렸다가 제가 문자로 한마디로 한 번만 더 태블릿 진실대에서 낄낄거리면 당신 가만 안 둔다. 내가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어서 태블릿을 꺼내들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장윤선뿐 아니라 제도권 언론에서 지금 키워주는, 한마디로 제도권 언론 가두리에서 이 활동하는 자들은 100%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고자 합니다. 장윤선뿐 아니라, 이 사람은 기자지만은 이 사람뿐 아니라 논객 김준일, 심지어 민주당 정치인인 현근택, 김성애까지 제도권 언론에서 키워주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미래가 없을 건데, 이준석이 그냥 먼저 끼어들면서 제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아마 장윤선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확 이렇게 질러버렸는데, 자,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진보 진영에 인기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변희재 대표가 원래부터 좀 겁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분이긴 하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도 한쪽 다리 걸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은 것 같다. 왜 나만 때리고 변희재 대표 안 때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근데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준석 본인은 저 당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당내에서 당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저 당에 아무런 당적도 없고, 제가 저 당에 뭐 공천 신청한 적도 없고, 저는 시종일관 저 쓰레기 같은 정당은 때려 부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장외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위상이 다른데, 자기하고 위상을 똑같이 놓고 왜 나만 때리고 변희재 대표 안 때려? 이거는 문장이 틀린 문장인데, 억지로 저를 자기하고 같은 위상에 놓고, 저는 이준석이가 위상이 위고 변희재가 낫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은 장내 인사고 전 장외 인사 아닙니까? 근데 자기랑 똑같이 왜 나만 때리고 변희재는 안 때려? 이거 성립되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이준석은 저 당의 당대표로서 윤석열 정권을 만든 주역이고, 저는 처음부터 윤석열 저런 인간은 아예 끝장을 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놓으면 안 되는데, 똑같이 놓고 왜 변희재 안 때려? 이거는 일부러 억지로 저를 끼워 넣어서 억지로 윤석열 한동훈을 디스하려는, 너희들 왜 나 같은 사람은 공격하는데 저 변희재한테 꼼짝 못하니,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보니까 이걸 위상이 다른 거를 같이 놓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여당에서 어느 누구도 변희 대표를 언급 안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난 여당을 붕괴시키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저하고는 같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당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도 변 대표를 언급한, 이거는 맞는 얘기죠. 제가 한동훈에게 5번 이상의 공문을 보내고 한동훈 집 앞에 집회를 5번 이상 하고 한동훈을 계속 고소고발하는데 한동훈이 꼼짝 못한다. 이 말은 맞는 얘기죠. 이건 여기까지는. 여당은 저하고의 관계가 없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동훈이 지금 이준석 건드리고 있나? 만약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이 이준석을 건드리는데 한동훈이 변희재만 못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어. 본인의 성상납 무고죄 부분은 한동훈이 처리했다고 생각하면은 왜 나는 그걸로 잡아놓고 변희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치 못 취하냐, 이런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한동훈은 이준석에게 좀 우호적이라고 좀 보진 않나요? 난 뭐 그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만만한 이준석만 때리고 있는 것 같다. 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지만, 왜 이준석은 위상을 다른 거를 같이 놓고 저를 끼어들게 하냐, 이 판에. 저는 윤석열과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한동훈 같은 한마디로 악의 축들을 제가 그냥 뽑아내겠다는 거지, 저는 저들하고 밥그릇 싸움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준석은 지금 밥그릇 싸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위상이 다른데 저를 놓고 만만한 이준석만 때리는 것 같다. 억지로 저를 이쪽에 이슈를 시키려는 거죠.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는, 저는 장윤선 기자는 애써 저를 무시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 태블릿 PC 이게 터지면 제일 먼저 밥줄 날라갈 사람들이 장윤선, 김성애, 현근택,
뭐 저 신장식 이런 인간들이거든요. 제도권 언론사가 키우는 무럭무럭 키우는 그 온실 하초들. 자, 이준석은 만만하고 변희재는 만만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변희재를 무시하는 건가? 여기서 이준석이는 사실은 변희재를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저 질문 자체로 잘못된 거죠. 위상이 달라요, 위상이.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과 싸우는 것과 제가 윤석열과 싸우는 건 완전 위상이 다른 문제인데 이걸 같이 놓고 물어보니까 답도 잘못됐고 질문도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제 답변을 장윤선이 기대와 달리 변희재 대표가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못 건드릴 만한 뭔가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건 이거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냥 다음부터는 변희재가 얘기하는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꼼짝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돼, 얘기를. 근데 태블릿에 태자를 안 꺼내려니까 저렇게 선문답처럼 보이는 거죠. 최근에 그런 사정정국이나 이런 상황 봤을 때 그런 불편한 얘기하는 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왜 안 잡아가냐? 왜 변희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조작 수사는 범죄자라고 떠드는데 왜 안 잡아가냐? 다른 사람들은 막 잡아가잖아. 지금 더 탐사도 지금 막 기소되고 압수수색하고 그 말을 태블릿자를 안 쓰고 빙빙 돌려가지고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장 기자는 다다음 주에도 그 얘기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뭐 고정으로 나가나 봐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그럼 뭐 태블릿 얘기를 진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려면 장 기자는 저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준석이랑 무슨 태블릿 얘기합니까? 태블릿 얘기하려면 일단 저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장윤선 기자 믿지 않아요. 장윤선 기자는 제도권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권이 원하는 대로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기자여서 솔직히 저는 장윤선 기자 20년 전에 참여연대 기자 할 때부터 저는 솔직히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사람은 진실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진보 기득권에서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억울하다 싶으면 해보던지. 그래서 뭐 이준석과 아마 이 얘기가 이어지진 않을 텐데 이렇게 툭툭툭툭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던진 이유가 뭘까? 그거 아니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 책 이전에 작년에 태블릿 책 제3탄인 태블릿 사용 설명서가 나왔을 때 이준석과 만나서 제가 설명해줬고 딱 걸렸다. 이거 JTBC 애들 검찰 애들 1PC 태블릿 계약서 위조 딱 걸렸다. 지만수 딱 걸렸다 설명해줬고 이준석과 그때 이준석의 브레인들 두 명과 같이 만났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했어요. 아주 빠르게 이해를 해서 이해도가 빠르구나. 그래서 제가 책이 나왔을 때 내일 조선일보 전면 광고 나간다고 문자를 보내고 변 대표님 바로 구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내가 알아서 갖다 주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준석이 저거를 읽었다고 봐요. 네,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읽었고 아마 반박의 여지 없이 이 내 주장이 맞다는 것도 파악을 해서 근데 이때는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김성회랑 또 맞붙었어요. 김성회가 정경심 PC가 조작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말을 막으면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태블릿 가지고 몇 년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무의미하다. 가짜 뉴스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럴듯한데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 틀리다 정도는 파악을 하겠죠. 어쨌든 뭐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뭐 컴퓨터 관련 책을 또 컴퓨터 전공했다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 이걸 애써 무시한 이유는 과연 이런 진실 더군다나 보수가 다 변절하고 진보는 촛불 기득권을 갖고 있어서 진보와 보수 양쪽 다 이걸 틀어막을 텐데 변희재 혼자서 이 개인으로 이 진실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겠냐. 이거는 권력 구도에서 덮일 수밖에 없지 않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편하게 개무시했다가 저는 태블릿 관련해서 개소리한 놈들은 제가 한 놈 한 놈 다 용서 안 하고 끝장을 보겠다고 제가 선언했죠. 변희재 저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거 가지고는 저는 별로 그렇게 시비 건 적이 없어요. 근데
태블릿대에서 헛소리한 사람들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현근택, 김성애, 장윤선, 박성민 등등 뭐 싹 다 김준일 제가 필요하면 법적 소송도 하고 나중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심판하고 만약에 이놈이 선거 나온다 내가 선거 현장 가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진실 하나 가지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짓밟고 방해하는 놈들이 나타날 수 없도록. 그래서 검찰이든 누구든 다시는 이런 조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짓밟을 놈들은 내가 단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다 끝장내주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야. 이준석도. 근데 이준석이가 갑자기 이거를 확 띄워줬다. 이슈시켰다. 뭐 때문일까? 저는 이런 이준석 같은 인간이 갑자기 진실에 눈을 떴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언어가 혼탁하고 불분명하게 쓰는 인간이 진실을 따를 자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 처한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사방팔방 적을 깔아놨어요. 이게 돌파를 해 들어갈 길이 없어. 근데 또 언론은 또 막 부추겨. 언론은 윤석열에게 별로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는 KBS, 뭐 MBC 이런 어용 언론들이 이준석을 막 부추겨서 이준석과 윤석열을 싸우게 만들어. KBS와 MBC가 윤석열 싸움 상대를 이준석이 아니라 변희재로 내셨으면 윤석열은 그날도 아웃입니다. 지금 KBS와 MBC가 이준석을 띄우는데 쓴 그 정도의 반의 반만 요 태블릿에 쓰는 순간에 윤석열은 바로 감옥행이에요. 근데 KBS, MBC는 왜 안 하느냐? 쥐들의 탄핵 조작 선동의 앞잡이니까 쥐들의 범죄를 감추려고 윤석열의 범죄를 감춰줘. 근데 윤석열이하고 이동관이가 KBS, MBC를 치니까 싸우긴 싸워야 돼.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고 태블릿을 덮을 수 있는 이준석을 내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완벽한 거품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의 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단될 경우 17.10%가 신당 지지하겠다. 국힘당 26.1%. 윤석열 신당은 14%.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일까요? 이 조사가 예를 들면은 실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으로 이미 안 된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실패한 사람들이 윤석열이 실패했다고 또다시 국민들이 유승민, 이준석이 맞았구나 갈 수 있겠냔 말입니다. 윤석열의 실패라는 것은 탄핵 세력의 실패예요. 탄핵의 최종 앞잡이가 윤석열이죠. 그놈을 보수에서 데려와가지고 사기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실패는 결국 탄핵으로 문제가 넘어가는데 탄핵의 앞잡이 유승민, 이준석이 윤석열의 대안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가잖아요. 만약에 이런 구도로 가잖아요. 유승민, 이준석과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예, 지난번 때랑 같이 바른미래당 한 3% 나오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반대로 윤석열의 탄핵 조작 날조를 비판하는 탄핵 무효 신당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윤석열하고 국힘당 그냥 순식간에 제압해버려. 정상적으로 언론이 보도만 해주면 지금처럼 KBS, MBC가 앞장서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은폐하고 뭐 이런다. 이러면 손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준석을 밀어주는 거에 한 반의 반만 그대로 해주면은 탄핵 무효당 나오면 쟤들은 죽어. 왜? 탄핵 무효당은 뭐 이거 갖다 뿌려버릴 텐데 지금도 꼼짝 못하는데 저놈들이 탄핵 무효당 나와서 이거 전국에 뿌려버리세요. 쟤들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이 17.7%는 완전히 KBS, MBC 등 어용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품인데 지금 윤석열 쪽은 이 거품에도 겁을 먹어야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엉망진창. 자신이 있으면 그냥 가면 돼. 거품 끄면 되는데 지금 거품을 끄니 많이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쫓긴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근데 그러면 이준석은 이 신당 지지율을 믿고 야 이준석 신당 해볼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이미 박근혜 때 이 사람들은 바른미래신당 해봤다니까. 그때 여론조사 보세요. 신당 나오면요, 신당이 다 지지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조직력, 정통성 문제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계속 추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 나오면요, 첫날에 17.7% 나오고 계속 추락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게 유승민과 이준석이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 이준석은 요 17.17%라는 거품 가지고 이 자산을 가지고 불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무조건 지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준석은 사방팔방을 다 막아놨어. 다 막아놨어. 뚫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 첫 번째, 범민주당의 원건 지지층하고 중도층 부분에서 이준석은 윤석열의 앞잡이를 하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아주 다수의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수준까지 가 있죠. 한마디로 이재명 지지층들은 이준석 하면 이를 갈아버린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거와 저놈 하면 이를 가는 거는 나중에 선거 때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투표율에서. 이준석 저놈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와 아유 저놈 뭐 괜찮지만 내가 찍지 않겠어. 이건 나중에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범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저놈은 안 된다.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갔어. 어쩔 수가 없지. 이준석 본인 말대로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팔았으니까. 그리고 중간층에서도 원수가 너무 많아요. 중간층에서 안철수하고 지금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안철수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준석은 안철수하고 손을 잡고 있어야 돼. 둘 다 윤석열의 칼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인데 지금 솔직히 이준석과 안철수의 싸움은 추태야, 추태. 웃겨,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어쨌든 대통령 권력과 검찰 권력 쥐고 있는 윤석열한테 쫓겨난 사람들이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안철수라도 멈춰야 돼. 내가 볼 때 이 싸움을 가져가는 때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실익이. 또 이준석은 그러면은 보수하고는 관계가 좋냐. 보수 주류하고는 탄핵의 앞잡이였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를 그렇게 조롱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디서 이 표를 확장하냐고요, 이게. 여기서. 허울만 좋은 어영 언론들이 붙여준 개혁보수지 어디 가서 표를 구해올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었다니까, 그게. 가져올 데가 없는 게.